혹시 회사 시스템에서 동료 연봉 몰래 찾아보고 싶은 그런 충동 느껴본 적 없으세요? 자, 오늘은요, 그 되게 사소해 보이는 호기심이 어떻게 한순간에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실제 법정까지 간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인데요. 처음엔 그냥 개인의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사소한 실수를 거쳐서 결국엔 거대한 시스템 붕괴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따라가 볼 거고요. 또 우리가 무심코 동의했던 그 약관 속에 숨겨진 비밀은 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한테 던지는 마지막 교훈은 또 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호기심이 범죄가 된다. 아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어떻게 법의 심판대에까지 오르게 되는 걸까요? 바로 내부자의 위협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한 번쯤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아, 저 동료는 연봉을 얼마나 받을까? 궁금해서 회사 시스템 그냥 슬쩍 한번 열어보고 싶은 그런 유혹이요. 근데요, 바로 그 유혹, 그 선을 딱 넘는 순간, 그건 그냥 궁금증이 아니라 범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회색지대 애매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명백한 불법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진짜 흥미로운 게 동기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져요. 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대학 동기 월급 찾아봤다? 그러면 내부 징계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빚독촉하려고 채무자 주소를 조회했다? 이건 얘기가 완전 달라서 최대 5년 징역까지 갈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심지어 사촌이 부탁했다고 다른 사람 정보를 넘겨주면요? 바로 해고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업무랑 상관없는 모든 접근은 전부 기록에 남고 결국엔 처벌받게 된다는 거. 자, 그럼 이런 생각도 들죠. 나는 나쁜 의도는 없었는데, 그냥 실수였는데, 과연 괜찮을까요? 이제 두 번째 주제, 바로 우발적인 실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때로는요, 일부러 저지른 범죄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거든요. 이거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전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32.77%, 그러니까 거의 3건 중 1건은요. 무슨 대단한 해킹 공격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소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아마 제일 흔한 실수가 바로 이거일 거예요. 단체 메일 보내면서 모든 사람을 받는 사람 칸에다가 쫙 넣어버리는 거.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의 이름이랑 이메일 주소가 그냥 그대로 다 노출되는 대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해결책은 진짜 너무 간단해요. 숨은 참조, 그러니까 BCC 기능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이 작은 클릭 한 번이 어마어마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메일에 엉뚱한 파일 첨부하는 거 아니면 회원 명단을 실수로 공개 게시판에 올려버리는 그런 디지털 실수도 있고요. 또 중요 서류를 책상에 그냥 두고 퇴근하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실수까지 정말 이런 사소한 부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데이터 유출로 이어지는지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제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 조직 전체 문제, 말 그대로 시스템의 붕괴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요, 피해 규모가 차원이 달라집니다. 시스템 실패하면 딱 떠오르는 거의 교과서 같은 사례가 있죠. 바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기업이 기본적인 보안 의무를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걸 실패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출된 개인정보가 몇 건인지 아세요? 무려 1,030만 명분입니다. 1,030만. 이건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그냥 해커 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엄청난 해킹의 원인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허술했다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데이터베이스 서버 비밀번호를 암호화도 안 하고 그냥 텍스트 파일에다 떡하니 적어놨고요. 심지어 서버에 한 번 접속하면 자동으로 끊기는 기능조차 없었어요. 이건 뭐랄까 고도의 해킹 기술로 뚫린 게 아니라 그냥 활짝 열려있는 대문으로 도둑이 어서 오세요 하고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둔 대가는 당연히 따라왔겠죠. 인터파크가 물어야 했던 과징금만 무려 4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법원이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킹을 당한 것과 우리 회사가 보안에 소홀했던 것 사이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요. 이런 변명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회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보안 조치를 안 했다?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우린 노력했는데 뚫렸어요. 같은 핑계는 이제 안 통합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된 거죠. 자, 그럼 데이터가 해킹당하거나 유출되기 전, 그러니까 맨 처음 수집되는 단계는 과연 안전할까요? 이제 우리 다 무심코 동의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에 숨어있는 함정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홈플러스 사례인데요. 혹시 마트 같은 데서 자동차나 경품 준다고 응모권 작성해 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바로 그 정말 평범한 경험 속에 아주 기만적인 동의의 덫이 숨어 있었습니다. 홈플러스가 뭘 했냐면요. 경품 행사를 하면서 고객 정보를 모았는데 그 정보를 보험사에 빨아넘긴다는 내용을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야 보일까 말까한 그 깨알 같은 글씨로 약관에 쓱 숨겨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와 자동차 당첨될 수도 있겠다 하고 응모했지만 실제로는 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파세요라고 동의한 셈이 되어버린 거죠. 이걸 법적으로 기만적 동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 데이터의 생명 주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3대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시작점인 수집. 이건 명확한 동의를 받고 딱 필요한 만큼만. 둘째, 사용. 이건 처음에 알렸던 그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송 주소를 마케팅에 쓰려면 따로 또 동의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셋째, 마지막, 파기. 목적이 다 끝나면 미련 없이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그냥 불법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사례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하고도 소름 돋는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회사 시스템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 마우스 클릭 하나, 검색어 하나, 파일을 열어보는 그 모든 순간이 어딘가에 전부 다 로그라는 기록으로 남고 있다는 겁니다. 에이,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은 그냥 완벽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검토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스스로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데이터에 대한 책임감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